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답니다. 사람이 좋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수많은 스타들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들의 삶의 모습 속엔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소리 쳐! 네 고모한테! 화려하게만 보였던 스타의 삶. 그 이면에 가려졌던 아픔까지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들 곁엔 결혼을 했던 게 나한테는 신의 한 수예요. 이거 쓴다. 그렇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인생 최고의 응원군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스타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의 반쪽들.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한 당신이 바로 나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2012년 첫 방송을 시작해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든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2020년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사람이 좋다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인물 기록의 기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 당대의 대중문화에서 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쭉 기록을 함으로써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의 그 대중문화사의 어떤 중요한 기록으로도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저는 노년 배우들이나 뭐 노년 가수들 이렇게 좀 한 길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보면 뭐 70대 이상의 어떤 그 분들. 전국!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송해다 그 말이야. 냉혹한 시절은 웃음으로 TV 브라운관을 사로잡았고 영화 연기에 라디오 DJ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그야말로 종횡무진 달려왔습니다. 젠틀맨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인간미 넘치는 이정길의 모든 것. 탑 여배우들과 함께 각종 멜로 드라마를 섭렵한 70년대 멜로의 제왕. 술했어요? 사극, 시대극을 넘나들며 열연을 보여줬고 대통령, 대기업 회장 등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로 활약해온 배우 이정길.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과 대통령 표창도 2번이나 받으며 그의 연기 열정을 인정받았죠. 이런 분들의 인생은 그냥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떠나서 대중문화사를 좀 정리하는 역할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카이빙이 되는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전지조창결 시점에서 이제 김시영 씨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를 패러디해서 사람이 다 좋지는 않다. 제목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인간의 양면성을 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다 아이디어 짜왔지? 일단은 저는 MBC 간판 프로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실검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사람이 좋다. 이거 많이 올라와요. 휴먼 다큐. 이렇게 뭐 인터뷰도 좀 해주고 그랬잖아.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다 일단 좋긴 좋지만 그 안에 그 좀 양면성을 보자라는 약간 기획 취재 느낌으로 사람이 좋다 해서 사람이 다 좋을 순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저는 이게 이 휴먼 다큐 이 사람이 좋다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되게 잘 보여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격려하는 그런 시선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면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좀 한계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삶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고 중간에 이제 높이 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복이 많은 게 인간의 삶인데
그것들을 조망한다는 의미에서는 약간 진짜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서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개가 너무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그 힘든 일을 다시 이겨내서 이제 시작하려는 시점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플롯도 뭐 인간의 삶이니까 플롯도 대동소이하고 정서도 유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서 약간 개별적인 특성은 조금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인 건데 감동을 위한 그 검증된 경로로 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해 출연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1월 크리에이터 대도서관과 윤댕 부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9명의 유명인들이 출연을 해서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위원들은 어느 출연자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근데 약간 색달랐던 타일러 라슈 편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목을 보고는 사실 조금 우려를 했어요. 제목이 대한미국인, 뭐 타일러 라슈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러면서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느끼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진행되면 너무 뭐 이제까지 본 것과 너무 다를 바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그 회차를 보니까 단지 한국만을 좋아하는 미국인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열려 있는 어떤 개방적인 세계 시민이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뭐 중간에 이제 뭐 차이나타운에 그런 데 가서 다양한 뭐 음식 문화를 즐긴다든가 사실 뭐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업도 또한 이제 제3국의 어떤 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컨설팅을 맡아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한 사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많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삶을 즐기는 사람이구나라는 면에서 고무적인 에너지를 저도 받았어요. 저도 그 서울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시장을 방문했을 때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이제 그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기서 중국말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막 다르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말을 시키고 막 그러면은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을 벗어나면 늘 이렇게 다른 존재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타일러 라시의 그 위치를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타일러 방송을 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장민 씨 편을 얘기를 했는데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라서 색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타일러 편과 다르게 어떤 그 스페인에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자랐던 한 소년이 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새로운 직장을 찾은 꿈을 찾은 어떤 코리안 드림 같은 스토리로 귀결이 돼서 그 점은 좀 아쉬운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되게 인상 깊었었던 출연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가수 박혜경 씨 편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뭐 소송 때문에도 정말 너무 지쳤고 생활고도 겪고 살아도 가야 되니까 뭐 차도 팔고 지금은 뚜벅이죠. 차도 팔고 또 내가 선물 받거나 가지고 있던 좀 귀중한 물건들도 많이 팔고 집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몇 개월을 이렇게 여성 사우나라고 그러죠.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살았는데 지하에서. 근데 그 사실을 우리 가족도 내 주변에 어떤 가까운 친구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혜경이 언니가 피곤하니까 자주 사우나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심지어 이제 가수로서 너무 치명적인 성대 수술까지도 겪었는데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뭐 한탄하거나 그런 거 없이 지인인 홍석천 씨와 막 대화를 하면서 정말 뭐 나보다 더한 경험을 이겨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단단할 수도 있구나라는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행서사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깊이 감동하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감정이 있었는데요. 저 같으면 그런 고난을 겪었다면 그냥 주저앉기 쉽거나 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 일어섰을 텐데 프랑스에 가서 그 꽃을 배워서 중국에 가서 플로리스트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게 느껴졌고 거기서 어떤 삶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인 제작자로서 스스로 이제 컴백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함께했던 팬이 있어요. 21년 동안이나
팬이나 응원을 했던 팬이 있는데 그 팬을 위해서 1인 콘서트를 스스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꽃도 직접 만들고 이래서 준비를 하면서 나 사실 연애 편지도 잘 안 써봤는데 아기 때 만난 현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아기 엄마가 되는 소중한 나의 팬 현진이 내가 힘들어서 잠시 너희를 모른 척 할 때도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이렇게 함께 예쁘게 나이 먹어가자. 사랑해. 영원한 너의 요정은 혜경이야 지금. 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팬도 이분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때 함께 항상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일으켜 나가는 인간관계라는 것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로소 그때야. 그런 부분이 이 다큐멘터리의 어떤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엔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좋다가 주인공의 일상을 그려내는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관찰 예능과는 좀 차별화된 제작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작 기간이 그렇게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한 인물의 그 삶을 기승전결에 맞춰서 조금 화제성도 있게 그려내려면 특별한 이벤트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끼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이 출연하고 일상적으로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벤트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마음속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훈 씨 같은 경우 그 성장한 아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을 가고 볼링장을 가고 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그 애들 둘을 데리고 애들 노는 데로 갔네. 아, 참.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아빠 마음을 두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셋 다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갔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좀 더 메시지의 진정성을 높이려면 이런 그 스토리텔링 방식에 있어서 인위적인 연출을 조금 더 걷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출연자가 대부분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인이면 이제 연예인보다는 좀 더 다채로운 삶과 영역에 속해 있고 그만큼 더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대부분 연예인이고 스케줄에 꽉 차서 짬을 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게 있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홍록기 씨 편을 보다가 틴틴파이브의 그 이동우 씨와 김경식 씨랑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평소 굉장히 오랜 우정을 맺어왔다라는 그 관계를 식사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다가 김경식 씨가 굳이 이렇게 수십 년 전의 미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군복무 끝나고 부모님도 아니고 뭐 저랑 뭐 피 하나 안 섞였는데 힘내라고 해외여행을 보내준 거죠. 그 한두 푼 아니죠.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그것도 유럽으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쉽지 않은데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던가라고 생각해보면 세월이 갈수록 되게 더 고마워지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굳이 미담이 들어가지 않아도 앞에 자연스럽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틴틴파이브가 이 사람들에게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 앞에 부분만 보여주는 것도 저는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그 관계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로만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휴먼 다큐의 관성적 연출과 전개를 벗어나서 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좋다 제작진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사람이 좋다는 수많은 셀럽들의 삶을 기록한 만인보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시청자들과 좀 더 오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의 색깔도 다양하고 아픔의 색깔도 다양하고 또 회복하는 방식도 다양한데 그러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휴먼 다큐멘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타를 대상으로 한 휴먼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이 스타가 얼마나 인간적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다가는 놓치는 것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도 함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좋단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만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거나 완벽한 사람만 좋을 게 아니라면 그들의 어떤 좀 미숙한 모습들도 좀 더 좀 가볍게 보여주고 그렇게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를 통해서 화요일 밤마다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는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5월 31일부터는 일요일 아침 8시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다양한 인생의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지길 바라겠습니다.